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로설, 당시 이제 VIP 경로설 이렇게 알렸었던 거죠. 그 문제가 야당에 의해서 제기되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어제 운영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뭐 일부 나오고 일부 출석 거부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그런 사람들이 3실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승부를 벌였습니다. 정진석 실장,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다. 상권 분립의 원칙을 망가뜨린 그런 특검법이다. 따라서 거부권은 당연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작 배후를 수사하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에 이도훈 이제 홍보수석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조작 발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야 회의 초반부터 공방, 민주당 아버지는 그리 가르치던가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고 어디서 삿대를지야 이런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이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왼쪽이 성태윤 정책실장, 오른쪽이 장호진 안보실장, 3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네,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을 비교해 보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향신문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성태윤 정책실장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장호진 안보실장은 약간 이제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경로, 이태원, 명품백 다 실체 없다는 용산, 이런 제목입니다.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정진석 비서실장, 최상병 외압 없었다. 이태원 조작 얘기한 적도 없다.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비열한 공작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볼까요? 최상병 사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대령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는 용산,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02800-7070 이 번호,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공방.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전화 회선을 재배치했다. 이런 설이 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더냐? 뭐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막말 고성 난무한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경로 없었다. 용산 3실장 22대 국회 첫 출석. 여당 왜 정쟁으로 몰고 가냐? 야당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상병 특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 전에 사표를 내는 겁니다. MBC 경영진 교체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다. 어젯밤에 서울 도심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9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시청역 차량이 인도로 돌진 9명 사망.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에 13명 사상. 횡단보도 앞에 있던 시민들 날벼락. 58살 운전자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광장이고 여기가 서울시청이 있고요. 서울광장이고 이쪽이 덕수궁이고 여러분 어딘지 대략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플라자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플라자 호텔 뒷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 길은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고요. 사실 이 길이 이제 좀 넓은 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일방통행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갈 수 없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그런 일방통행입니다. 이 부분에 조선호텔이 있죠. 웨스틴 조선호텔이 있는데 이 사고 차량이 조선호텔 쪽에서 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방통행이 끝나는 곳 무렵에 사람들을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치고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주 큰 길입니다. 남대문 가는 길, 큰 길인데 이게 이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횡단보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디귿자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치고 쓰러뜨리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하철역 번호로 친다면 여기가 7번, 여기가 8번, 여기가 12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고 위치, 이 빨간색 별표시, 여기 빨간색 별표시 이 두 군데에서 주로 사상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색 승용차는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서울 광장 앞 역주행차에 9명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 인도 돌진 68세 남성 운전자 급발진 주장 중상 1명, 경상 3명, 13명 사상 그리고 9명 사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오늘 중 뭐 좀 새로 밝혀질 내용이 있다면 이 차량 급발진 그 가능성이 있는가? 현대 제네시스인데요.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운전자는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래 버스 운전기사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68세 완전 고령인가요? 아니면 한창 때인가요? 운전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 혹은 뭐 음주 혹은 뭐 마약 복용 등등 이제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음주나 마약 복용에 관한 지금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랬는데 마약은 몰라도 음주 여부는 금세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음주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시간이 9시 반 무렵이어서 음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대이기는 또 합니다. 아무튼 급발진 이든 아니든 하나는 급발진 여부고 또 하나는 왜 역주행을 했을까? 가령 그 노련한 운전자라면 급발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벽을 찾아서 벽 옆에 이렇게 스치면서 차량 몸체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 그런 경험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량은 아니었는데 다른 차량에 탑승을 했었는데 그때 브레이크 파열이 일어난 차량에 제가 타고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운전자가 이 차량을 벽면에 이렇게 문대듯이 차량을 벽면과 충돌을 하니까 차량이 멈추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른바 그러한 몸체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그럴 겨를이 없었는 건지 아무튼 왜 역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급발진이 있었는지 뭐 이런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을 하고 정무장관을 부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구부는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 그래서 예산 배분, 조정권 이것까지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확하게 3주 남았는데요. 배신 그리고 박근혜 탄핵 책임 뭐 이런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데 비난만 있고 비전이 없다. 이런 제목을 조선일보가 달았습니다. 후보가 4사람인데 인신 공격성 난타전 나경원, 윤심파리, 줄서기 안 된다. 원희룡, 듣보잡 사천 조사해야 된다. 지난 그 4.10 총선 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지요. 윤상현, 한동훈은 민주당 대표인가? 뭐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장본인 아니냐? 그래서 제주지사 나갈 때는 탈당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스럽다. 오세훈, 제발 품격 좀 챙겨라. 김종인, 당 정상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사람 당권 후보들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그다음에 한동훈 네 사람 모습입니다. 정부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정무장관에 대한 그 좀 포커스를 맞춘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달 날 발의를 한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도 지금 정책 법안이 발칵 뒤집혀 있는데요. 지난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한참 밀렸다, 이런 분석 끝에 지금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겠다, 싸워야 할 때다, 나는 고한다, 별장에 모인 가족들 대선 완주 설득했다, 고문들에게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물러날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런 겁니다. 물가가 2배 넘게 뛸 때 벌금형은 29년째 제자리다. 가령 벌금 500만 원 화폐 가치 변화를 보면은 2000년에 500만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811만 원이다. 1995년 형법 조항. 네, 이 형법 조항이 이제 양형 기준도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화폐의 가치로만 따지면 처벌이 더 가벼워진 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간 통금 37년 만에 북촌에서 부활했다. 서울에 있는 북촌 지역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종로구는 이날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요. 주민들이 이 관광객 등살에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관광객이 몰려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3월부터 주민들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관광을 제한한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안팎 부과. 2026년부터 전세버스 통행도 차단한다, 이런 건데요. 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한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고위원 출마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수호를 외치며 찐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집권 플랜 본부장 되겠다. 이성윤 윤 대통령과 제대로 맞짱 뜨겠다. 한준호 이재명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 이재명은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제가 뽑은 뉴스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